배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인천 계양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16일에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준비 기일을 가졌어요. 왜 가졌느냐? 배석 판사들이 바뀌어요. 재판장은 김동연 부장판사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배석 판사가 바뀌니까 2월 27일하고 3월 12일은 재판 갱신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석 판사가 바뀌었으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에 대한 그것을 좀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그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게 재판 갱신 절차니까 그렇게 하고 예정대로 3월 19일에는 유동규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측에서 3월 19일부터는 선거가 본격화돼서 제가 출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김동연 부장판사가 원래는 이 진보 좌파여가지고 그동안 이재명 편을 계속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오면서 바뀌었어요. 네. 무슨 소리야. 재판은 재판이고 선거는 선거입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따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첫 번째 이유는 보면 계속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재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총선에 재판정에 끌려가는 모습이 안 좋죠. 이걸 몰랐습니까? 이걸 몰랐습니까? 이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전 총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주일에도 두세 번 재판 가는 사람을 민주당의 대표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계속 재판 리스크에 지금 뭐 엄청나게 노출이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담당 변호사가 조원철 변호사예요. 그러네요. 연기하려고 하는데 4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번이나 김동연 판사는 안 된다. 근데 그게 맞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거는 선거, 재판은 재판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만 특혜를 계속 특권층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은 동일해야죠. 그렇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유동규 전 법무장이 이번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인천 계양을 후보자로 나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법무장은 뭐죠? 그럼 유동규 전 법무장은 선거하고 상관없나요? 그렇잖아요. 후보자로 나오니까 유동규 전 법무장도 선거 신경 쓰이잖아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유동규 전 법무장 뭐라고 했냐면 중앙일보 통해서 저는 정인으로 소환되면 다 나갈 겁니다. 이 대표는 제 핑계 대지 말고 본인이나 잘했으면 하겠어요. 아니 같은 선거 지역에 나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난 나갈게요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피해자잖아요. 근데 난 안 나갈래요. 그 말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 뭐 김용이라든가 김인섭이라든가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지금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재판하고 다 관련이 있고 이화영 재판도 그 재판장이 원래는 2월 인사로 이동이 돼야 하는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유임을 시켜버렸어요. 그 재판 다 마치고 가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죽을 노릇인데. 그러니까요. 이 유동규까지 나와가지고 이 껍데기 이재명이가 또 방탄조끼 입는 꼴은 못 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을 해서 인천 계양을에 나가겠다. 이렇게 14일 날 공식 출마 선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인천 계양을 판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이가 제코가 석자예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과 보름 전에 이제 실시됐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좀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또 원희룡 18% 차이인가요? 16%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2월 2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리서치가 이재명 48, 원희룡 32였어요. 그러면 16%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6일 날 이 미디어 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3, 14일 날 조사했죠. 설 지나고. 그리고 설 지난 민심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49.1, 원희룡은 41, 8.1로 8% 차이예요. 확 줄어버렸습니다. 16%가. 아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추세입니다. 추세. 지금
이재명 대표는 2월 초에 발표된 조사 결과나 설날 명절 연휴 지나고 발표된 조사 결과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48이나 뭐 49나 거기서 거기죠. 원희룡은 30% 되었던 초반이었던 32가 41이 돼버렸어. 약 10% 가까이. 네. 확 지금 뛰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동규 현상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의 리스크 현상 이런 걸 지역 유권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른바 용명 대첩이라 그래서 미니 대선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도 여기가 연고가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당에서 그냥 느닷없이 똑같아. 원희룡 전 장관을 욕하지도 못해. 원희룡 전 장관도 물론 이 지역이 자기가 연고가 있는 지역은 말 그대로 돌덩이 치우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중도층이 봤을 때는 중도층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안 갔던 중도층이 볼 때 그래? 유동규까지 나온다고? 이러면서 이른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중도층들이 그래? 2030 MZ세대 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현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의정평가가 박하더라고 50%도 안 돼요. 잘했다는 게 49%예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거기서 공약을 아무리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그건 그냥 공약일 뿐이고 그렇죠. 집권당은 실행력이 있다.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원희룡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 지금 지역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발도 필요성도 많고. 예. 그러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원희룡이가 와서 해줘야 뭔가 지역에 플러스가 되리라는 건 뭐 그냥 삼척동네도 알만한 일 아닙니까? 기대감이겠죠. 기대감이 그러니까 있죠. 이른바 이 판세가 바뀐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붙박이로 안 바뀌고 있는 지지율인데 답답할 노릇인데 아니 원희룡 전 장관은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게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우상향하는데 이재명은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고 더 확장이 안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3월 19일인가에 재판받아야 되죠. 유동규 보죠. 이게 점점 꼬이고 이른바 돌덩이를 치우겠다는 것이 공감이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희룡 전 장관은 오전 5승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시장 다니는 것을 보더라도 이재명에는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악수 이렇게 하는데 원희룡이는 그냥 90도로 볼도 인사하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이재명이 뭐 당직자들 쫙 끌고 다니면서 네네. 무슨 조폭에 무슨 보스나 되는 것처럼 쫙 다니는 것도고 그냥 머리 숙이고 다니는 사람.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에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도 그때 또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막 다니는데 누군가가 또 뒤에 욕설도 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아니 이재명 대표가 왜 이 지역에 온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냥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지역구 그냥 넘겨준 거예요. 이제 한나는 뭐 개혁신당 쪽에서 예. 그 후보를 짱짱한 사람 좀 내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개혁신당은 아무래도 이재명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유동규가 나가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갈 경우 거기에 상당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관심을 끌기는 끄는데 결국은 이쪽 보수 쪽 표를 끌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몇 프로라도. 사실은 몇 프로가 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고 박사님 말씀대로 그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걸 바랄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선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노리는 것은 대장동 소환입니다. 결국 대장동을 소환해서 이재명을 왜 본인도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지역 유권자들한테 계속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유통일당 후보는 나가서 선거 유세 내용이 주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유동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의 침몰, 이재명의 민낯 이걸 원할 거예요. 그러면은 막판에 자유통일당의 유동규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원희룡 단일화든지 예. 또는 후보 사태를 통해서 원희룡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선택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에 나갈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일 날 제발 좀 본인이 안 나가도록 해달라고 재판장한테 4번이나 간청을 했는데도 재판장도 이제는 진보 좌파로 찍혀가지고는 자기도 법원에서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단호하게 단칼로 잘라버린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김동연 그냥 판사도 아니고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예요. 재판장은 부장판사가 그럼요.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마는 출마예요. 재판은 재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동규가 취임식을 딱 넣잖아요. 저도 후보예요. 저도 후보예요. 저는 정인으로 소환되면 다 나갈 겁니다. 정인으로 소환돼도 나간다는데 피의자가 안 나가고 베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 핑계 대지 말고 본인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이재명으로서 참 깝깝할 노릇이 이 제야 시민단체 그 압력으로 어떻게든 자기는 병리병을 이 비례대표 해갖고 고리 도망갈 궁리를 했는데 이제 테러가 막혀버렸잖아요. 없어요, 준연동형으로 하니까 당대표가 탈당해갖고 고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이제. 깝깝하게 생긴 거예요. 테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대전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가면 도망자가 됩니다. 더 힘들어져요. 민주당 내에서는 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